여기가 소풍 오는 데인 줄 아십니까? 돌아가세요. 하사님, 우리 손자 도시락만 전달해 줄게요. 규율 모르는 민간인은 돌아가세요. 군대는 가족 사정 봐주는 곳이 아닙니다. 준호냐? 너가 여기 특전 사단장 된 거 맞지? 여러분, 이 무례한 하사 정말 화나시죠?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가 누구길래 전화 한 통에 특전 사단장이 직접 달려왔을까요? 소름 돋는 통쾌한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집안일을 하시면서 아니면 산책을 나서며 들어주고 계신가요? 혹시 운전을 하며 듣고 계시는 분도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겨울 초입 새벽 5시 시골 마을 곳곳에서 첫 달구름 소리가 메아리 쳤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김순애는 이미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72살의 그녀였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날렵했다.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요리해온 경험이 온몸에 배어 있었다. 도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야지.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21살 손자의 얼굴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6살 때 처음 이 집에 왔던 그 작은 아이, 부모의 이혼으로 갈 곳을 잃어 할머니 품에 안겨 울던 그 여린 어깨가 아직도 생생했다.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차가웠지만 할머니의 마음만큼은 봄날처럼 따뜻했다. 가스레인지 위 프라이팬에서 김치가 지글지글 볶아지며 고소한 냄새를 풍겼다. 묵은 김치의 깊은 맛이 집 안가득 퍼져나갔다. 군대 음식이 짜고 맛없다고 했으니까 집 음식이 그리울 거야. 할머니는 밥을 넣고 정성스럽게 볶기 시작했다. 간장과 참기름을 적당히 넣어 윤기가 자르르 흐르게 만들었다. 여기에 계란말이 하나, 정갈하게 볶은 멸치볶음 한 접시, 그리고 손자가 어릴 적부터 즐겨 먹던 깻잎장아찌까지 차례로 준비했다. 모든 음식을 작은 밀폐 용기에 정성스럽게 담으며 할머니는 온갖 세심함을 기울였다. 식어도 맛있도록 간을 살짝 더 맞추고 국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뚜껑을 여러 번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푸른 체크무늬 보자기로 정중하게 싸니 마치 귀중한 보물을 포장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고 잠시 눈을 감았다. 15년 전 도윤이가 처음 왔던 그날이 떠올랐다. 눈물 범벅이 된 채로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라고 물었던 그 아이. 할머니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버스 정류장까지 15분 거리를 걸어가면서 할머니의 발걸음에는 묘한 설렘이 있었다. 비록 무릎 관절이 시리고 허리가 자주 아팠지만 손자를 만날 생각에 마음만은 20살 처녀처럼 들떠 있었다. 도윤이가 많이 야위었을까? 훈련이 너무 힘들지는 않을까? 감기는 안 걸렸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다.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워낙 씩씩하고 건강했으니까 군대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을 것이다. 새벽 첫 차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도시락 보자기를 무릎 위에 소중히 올려놓았다. 마치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양손으로 감쌌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할머니의 마음은 벌써 부대 앞에 가 있었다. 2시간 반이라는 긴 버스 여행이었지만 손자 생각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특전사 부대가 있는 도시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보자기 매듭을 단단히 묶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특전사 부대 정문 앞 풍경은 할머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삼엄했다.
높디 높은 철조망이 부대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초병들은 마치 조각상처럼 경직된 자세로 근무를 서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하늘에서는 가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겨울 찬바람이 할머니의 얼굴을 매섭게 핥히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오직 손자를 만난다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김순애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부대 정문을 올려다보았다. 대한민국 특전사령부라는 웅장한 간판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곳에서 우리 도윤이가 매일 땀 흘리며 훈련받고 있구나. 마음 한편으로는 대견함이 솟구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연한 걱정이 앞섰다. 힘들지는 않을까? 아직 어린데.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도윤이는 이제 어엿한 어른이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고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정문 근처에서는 몇 명의 병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여군 하나가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다. 박하린 하사였다. 박하린은 26살이었지만 그 눈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특전사에 배치된 지 석 달째 그녀는 아직도 이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특히 민간인들을 대할 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훈련소 시절의 기억이 박하린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동기들에게 당했던 모욕, 어머니가 면회 왔을 때 선임들에게 받았던 차가운 대우, 그 모든 것들이 그녀로 하여금 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 또 면회객이네. 박하린의 시선이 도시락 보자기를 든 할머니에게 향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푸른 체크무늬 보자기, 정성스럽게 쌓인 도시락. 그 모습이 마치 소풍이라도 나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박하린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질투,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적대감까지. 자신은 왜 저런 따뜻한 가족의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을까 하는 박탈감이 무의식 중에 올라왔다. 할머니가 천천히 정문 쪽으로 다가오자 박하린이 단호한 표정으로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도적으로 권위를 담았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박하린의 말투는 필요 이상으로 날카로웠다. 할머니는 그런 차가운 반응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대답했다. 손자 면회 왔습니다. 최도윤이라고 하는데요. 특전사 신병입니다. 면회 시간 확인하고 오셨습니까? 박하린은 손목시계도 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문했다. 사실 면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였고 지금은 오후 1시 반이었다. 아직 30분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규율을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할머니는 작은 종이 쪽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거기에는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써준 면회 시간과 절차가 적혀 있었다. 면회 시간이 2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시 반 아닌가요? 할머니의 순박한 질문에 박하린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 하지만 곧 다른 이유를 들어 정문 출입을 거부했다.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오시면 곤란합니다.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이에요. 민간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눈에 실망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군대라는 곳이 원래 엄격한 법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럼 잠깐만 기다려도 될까요? 도시락이 너무 식기 전에. 도시락이요? 박하린의 목소리에 명백한 비웃음이 섞여 나왔다. 그녀는 할머니가 들고 있는 푸른 보자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주변에서 근무 중이던 다른 병사들이 어색한 시선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병 김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손자 보러 온 건데 저렇게 대해도 되나? 그의 마음에는 연민이 일었지만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하사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용기는 없었다. 상병 이재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저 할머니 표정 보니까 마음이 아픈데. 하지만 그 역시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군대의 위계 질서는 절대적이었다. 박하리는 할머니의 도시락 보자기를 빤히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소풍 오는 데인 줄 아십니까? 군대는 가족 사정을 봐주는 곳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새벽 5시부터 정성껏 만든 김치볶음밥, 손자가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만든 계란말이, 어릴 적부터 즐겨 먹던 멸치볶음. 모든 것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보자기 안에서 전해져 오던 따뜻함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15년간 손자를 키우며 쌓아온 할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제발 도시락만이라도 전해주면 안 될까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박하린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박하린의 거부에는 단순한 규정 준수 이상의 감정이 들어 있었다. 그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 질투와 분노, 그리고 깊은 박탈감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은 왜 저런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을까? 왜 어머니가 면회 왔을 때 선임들은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그런 기억들이 박하린으로 하여금 더욱 경직되게 만들었다. 할머니는 보자기를 더욱 꼭 안았다. 그 안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수십 년간 손자를 위해 헌신해온 할머니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새벽마다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아픈 몸을 이끌고 밭일을 하며 번 돈으로 아이를 키워온 그 모든 세월이 근처에서 지켜보던 다른 병사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모두들 할머니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상급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겨울바람이 더욱 세게 불어왔다. 할머니의 낡은 외투가 바람에 나부끼며 그녀의 작은 체구를 더욱 쓸쓸해 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자를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21살 손자의 어린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6살 도윤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모습.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아이는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런 아이를 매일 밤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무서워하지 마. 그렇게 위로하며 아이의 상처를 치유해 주려 애썼다. 그때부터 시작된 15년의 여정.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까지 숙제를 도와주고 아플 때마다 등에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던 그 모든 날들. 시골 장터에서 채소를 팔며 번 돈으로 아이의 학용품을 사주고 추운 겨울에도 연탄을 아끼며 아이만은 따뜻하게 해주려 애썼던 그 세월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여기서 울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간신히 참았다. 이 모든 것이 헛되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박하리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왜인지 마음이 불편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 간절한 눈빛, 그리고 꼭 안고 있는 도시락.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을 억눌렀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규율이 우선이야. 박하리는 자신에게 계속 주문을 걸었다.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예외는 있을 수 없어요. 박하린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하사님, 제가 정말 손자가 보고 싶어서 멀리서 왔어요. 2시간 반이나 걸려서 거리는 상관없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에요. 박하린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간청이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훈련소에서 모욕당하며 돌아가던 어머니의 뒷모습. 아니야. 그때와는 달라. 나는 이제 강해졌어. 규율을 지키는 것이 맞아. 박하리는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낡은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화면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지만 여전히 작동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쉽지 않았다. 박하린이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설마 민원이라도 넣으려는 건가? 그래봤자 소용없을 텐데. 규정을 지킨 건데 뭐가 문제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민원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어떤 번호를 천천히 눌렀다. 그 번호는 할머니가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는 번호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1번, 2번. 정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3번째 신호음 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정문 앞에 모든 소음을 뚫고 또렷하게 들렸다. 준호야. 나순애야. 순간 박하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할머니가 누군가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의외였다. 그 목소리에는 권위나 격식이 아닌 진짜 가족 같은 친밀감이 묻어났다. 그래. 잘 지내고 있구나. 건강은 어떠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정이 흘러넘쳤다. 마치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주변 병사들이 서로 의아한 시선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상했다. 할머니가 누구와 그렇게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내가 특전사 사단장이 된 거 맞지? 그 순간 정문 앞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박하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다. 사단장? 설마? 정말로? 주변 병사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김민수와 이재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할머니가 사단장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니. 그래. 내 부대 앞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 정문 앞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하리는 급하게 할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 잠깐, 지금 누구와 통화하신 거예요? 박하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갑자기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도시락 보자기를 더욱 꼭 안고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에는 여전히 온화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의연함도 함께 있었다.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되기 시작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정문 근처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김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속삭였다. 설마 정말 사단장님과 아는 사이일까?
이재호도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럴 리가. 하지만 뭔가 이상해. 박하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정말로 사단장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일까? 그럴 리가 없어.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데. 하지만 불안함은 계속 커져갔다. 겨울바람이 더욱 매섭게 불어왔지만 정문 앞의 긴장감 때문에 추위를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전화를 끊은 지 불과 3분 후였다.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박하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설마 정말로? 박하린은 속으로 간절히 부정하고 싶었지만 심장은 이미 불안감으로 쿵쾅거리고 있었다. 엔진 소리는 점점 더 크고 분명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검은색 지프 한 대가 부대 정문 앞 도로를 따라 급속도로 접근해 왔다. 차량의 속도로 봐서는 평상시보다 훨씬 급한 상황인 것이 분명했다. 지프가 정문 앞에 급정거하자 타이어에서 타는 냄새가 났다. 차 문이 벌컥 열리면서 특전사 복장을 한 한 명의 장교가 성큼성큼 내려왔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걸음걸이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다. 수십 년간 군복무를 해온 베테랑 특유의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이준호 소장이었다. 정문 근무자들이 얼른 바로 서서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사단장님 경례. 하지만 이준호의 시선은 경례하는 병사들에게 향하지 않았다. 오직 할머니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큰 걸음으로 할머니 앞으로 곧장 다가갔다. 박하린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정말로 사단장이 직접 온 것이었다. 그것도 이렇게 급하게. 이준호는 할머니 앞에서 멈춰서더니 깊숙이 허리를 구부려 정중한 인사를 올렸다. 주변 병사들이 모두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다. 사단장이 민간인에게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것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순애 누나, 이렇게 추운 날 멀리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반가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격식적인 대우가 아니라 진짜 가족을 대하는 것 같은 따뜻함이 있었다. 준호야, 참 많이 컸구나. 어릴 때 생각이 나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조카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고 정겨웠다. 박하리는 그 대화를 들으며 머리가 하얘졌다. 사단장이 할머니를 누나라고 부르다니. 그리고 할머니는 사단장을 마치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대하고 있었다. 이준호는 할머니의 손에 들린 도시락 보자기를 보는 순간 표정이 급변했다. 온화했던 얼굴에 차가운 분노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누가 감히. 그의 시선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박하린에게 멈춰섰다. 박하린은 그 시선을 받는 순간 무릎이 후들거렸다. 사단장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분노가 그녀를 관통했다. 누가 감히 이분을 이렇게 대했는가? 이준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55년을 살아오면서 30년 가까이 군복무를 해오면서 쌓인 모든 위엄과 카리스마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다. 박하리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대답하고 싶어도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평소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규율과 권위가 이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이준호는 정문 근무자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김민수와 이재호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것이었다.
이분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있는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할머니의 정체에 대해 아는 사람은 이곳에 없었다. 이분은 김순의 여사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정문 앞에 울려 퍼졌다. 우리 특전사 창설 멤버였던 김태환 중령의 누이 동생이시다. 박하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김태환 중령. 그 이름은 특전사에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인물이었다. 특전사 창설 당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고 5년 전에 작고한 뒤에도 여전히 부대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였다. 주변 병사들도 일제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 모두 신병 교육 때 김태환 중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다. 특전사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인물이었다. 김태환 중령은 우리 특전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다.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특전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분이다.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빠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태환이 오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그리웠다. 그리고 이분은 이준호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계속했다. 그 위대한 분의 누이 동생으로서 평생 가족을 돌보시며 조용히 희생해 오신 분이다. 특히 손자를 홀로 키우시며 우리 특전사와 깊은 인연을 맺어오신 분이시다. 박하리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이준호는 할머니에게서 도시락 보자기를 정중히 받았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소중히 받들며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 모습을 본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락이 아닙니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정문 앞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것은 가족의 사랑이고 희생이며 헌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우리 특전사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이런 희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헌신을 받들기 위해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박하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고 다리에서는 힘이 빠져나갔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다. 박하린 하사. 이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예, 예. 박하린은 간신히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분께 어떻게 대했는지 정확히 보고하라. 박하린은 입을 열고 싶었지만 단어들이 목구멍에서 뒤엉켰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변명해야 할까? 하지만 변명할 여지는 없었다. 그냥 규정대로 했습니다. 규정대로? 이준호의 눈에 더욱 차가운 분노가 일었다. 무슨 규정이 어르신을 모욕하라고 했는가? 무슨 규정이 가족의 사랑을 비웃으라고 했는가? 박하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준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정중히 말했다. 순애 누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담담한 목소리로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면회를 왔지만 거절당한 것, 도시락을 가져온 것을 비웃음 받은 것, 군대를 소풍 오는 곳으로 취급당한 것, 가리고 가족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것까지. 이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가 박하린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박하린 하사, 이제 이분이 누구인지 알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박하린의 대답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도 알겠지? 예, 정말 죄송합니다. 박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자신이 생각해온 모든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준호는 정문 근무 병사들을 바라보며 엄숙하게 말했다. 오늘 이 일을 모두 기억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존경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절대 잊지 마라. 예, 사단장님. 병사들의 대답이 하나로 모아졌다. 모두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반성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준호는 다시 박하린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특전사 장병이라면 우리 부대의 역사와 정신을 알아야 한다. 창설 멤버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하고 그 가족들의 헌신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군기다. 박하린은 고개를 푹 숙였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진정한 군기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다. 특히 우리 같은 최정예 부대일수록 더욱 그래야 한다. 이준호의 말에 모든 병사들이 깊이 공감했다. 이준호는 다시 할머니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순애 누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부대에서 일어나다니. 제가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괜찮다, 준호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박하린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저 아가씨도 모르고 한 일이겠지.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할머니의 너그러운 말에 박하린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을 그렇게 모욕했는데도 이렇게 따뜻하게 이해해주다니. 그 관대함이 오히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박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박하린에게 천천히 다가가서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손을 올렸다. 아가야, 그만 울어라. 사람은 실수하며 배우는 거야. 박하린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더욱 눈물을 흘렸다. 이런 관용과 사랑을 받은 것이 언제였던가. 어머니 이후로 처음이었다. 내가 깨달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특히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애써라. 할머니의 말에 박하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이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이 감동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었다. 처벌이나 질책보다는 이해와 관용, 분노보다는 사랑. 도윤이를 불러오겠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준호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고맙다, 준호야. 내가 이 부대를 참 잘 이끌고 있구나. 아닙니다. 오늘 누나께서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준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잠시 후 최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나왔다.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다. 21살이. 그는 석 달간의 군 생활로 제법 남자다워 보였지만 할머니를 보는 순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 되었다. 할머니, 도윤아, 우리 도윤이. 할머니와 손자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정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박하린도 눈물을 닦으며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가로막으려 했던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추운 날에 멀리서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셨으면 제가 휴가라도 내서.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리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고.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 거칠어지고 주름이 늘어난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자신을 위해 평생 고생하신 그 손들. 할머니 손이 더 거칠어지셨네. 제가 빨리 전역해서 효도해 드릴게요. 괜찮다.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렇게 훌륭한 군인이 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든든하다. 할머니의 말에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그 역시 어린 시절 김태환 중령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기억이 있었다. 그때의 은혜를 이제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것 같았다. 도윤아, 할머니와 함께 부대 식당에서 따뜻한 식사를 하고 와라. 오늘은 특별히 시간 제한 없이 편안히 지내도 된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도윤이 깍듯이 인사했다. 박하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의 사랑을 자신이 가로막으려 했다니.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부대 내 식당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이준호의 특별 지시로 할머니와 도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김치볶음밥을 도윤이 한 숟가락씩 천천히 떠먹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역시 할머니가 만든 김치볶음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새벽부터 만들었는데 식지 않아서 다행이다. 할머니는 손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바라던 모든 것이었다. 할머니, 저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부모님이 이혼하고 나서 홀로 저를 키우느라. 도윤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착하게 잘 자라줘서 할머니는 정말 고마울 뿐이다. 도윤아. 할머니가 손자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할머니에게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너 하나만 잘 키우면 할머니 인생은 성공한 거야.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처음에는 참 걱정이 많았지. 내가 말도 안 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지더구나. 할머니는 옛날을 회상하며 말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할머니가 더 떨렸어. 다른 아이들이 놀리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때 할머니가 매일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도윤도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제가 싸움에 휘말렸을 때도 할머니가 직접 학교에 오셔서 해결해 주셨고,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지. 우리 도윤이를 누가 감히. 할머니와 손자의 따뜻한 대화가 계속되었다. 15년간 쌓인 추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낸 소중한 과정이었다. 한편 박하리는 자신의 숙소에서 깊은 성찰에 빠져 있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 간절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향한 따뜻한 용서.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박하리는 자신이 그동안 품고 있던 신념들을 하나씩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강한 것만이 살아남는다는 생각, 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는 강박, 규율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편견. 하지만 오늘 할머니를 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강함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을 모욕한 박하린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었다. 복수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박하리는 훈련소 시절을 다시 떠올렸다.
그때 자신을 괴롭혔던 선임들. 그들이 정말 강한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다. 그들은 단순히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비겁한 사람들이었을 뿐이다. 진정한 군기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구나. 시민을 존중하는 것이구나. 박하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지배해왔던 잘못된 신념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가치관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나는 어떤 군인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박하린은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다. 앞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할머니가 보여준 진정한 강함을 배우겠다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진정한 군인이 되겠다고. 이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태환 중령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흑백 사진 속에 그는 젊고 의연한 모습이었다. 특전사 창설 당시의 열정과 사명감이 그 눈빛에서 여전히 느껴졌다. 형님, 오늘 순의 누나를 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이준호의 마음속에는 깊은 그리움과 존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김태환 중령은 단순한 상급자가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스승이었다. 특전사 창설 당시 김태환 중령은 항상 이런 말을 했었다. 준호야, 군인의 진정한 적은 전쟁터에 있는 적군이 아니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오만과 편견, 그리고 약자를 무시하는 마음이 진짜 적이지. 그것을 이겨내는 자만이 진정한 전사가 될 수 있어. 그때는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의 깊은 뜻을 알 것 같았다. 오늘 박하린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김태환 중령이 경계했던 그 모습이었다. 편견과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눈멀게 만드는지 오늘의 일로 뼈저리게 느꼈다. 이준호는 부대 전체를 위한 특별 교육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오늘의 일을 교훈으로 삼아 모든 장병들이 진정한 군인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김태환 중령의 가르침을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형님, 오늘 제가 누나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부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호는 마음속으로 김태환 중령에게 다짐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장병들이 시민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날 저녁 부대 전체 장병들이 모인 가운데 특별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준호가 직접 나서서 오늘의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오늘 우리 부대에 매우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김순애 여사님이십니다. 장병들이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여사님은 우리 특전사 창설 멤버이신 김태환 중령의 누이 동생이십니다. 그리고 평생을 희생하며 가족을 돌보신 분이죠. 이준호는 김태환 중령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며 겪은 고난들, 그리고 오늘 정문에서 일어난 일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오늘 그 소중한 분께서 우리 부대 정문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장병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모두들 충격을 받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진정한 군기가 무엇인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누구를 위해 복무하는가? 박하린은 맨 앞줄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죄송했다. 강한 군대는 약자를 보호할 줄 아는 군대입니다. 시민을 존중할 줄 아는 군대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최정예 부대일수록 더욱 그래야 합니다.
이준호의 말에 모든 장병들이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환 중령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전사는 약자를 보호하는 자라고. 오늘 우리 모두 그 가르침을 다시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장병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이 끝난 후 박하린이 용기를 내어 이준호를 찾아갔다. 사단장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노크를 했다. 사단장님, 박하린 하사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들어와라. 이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엄숙했다. 박하린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사단장님, 오늘 제 행동에 대해 해명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라. 이준호는 조용히 들을 준비를 했다. 박하린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다.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제 잘못을 정확히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훈련소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면회를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만들어서 오셨는데 당시 선임들이 어머니를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박하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인 줄 아느냐, 군대를 장난으로 보느냐, 이런 말들을 들으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이준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들었다.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는 무조건 강해야 한다고, 감정을 보이면 안 된다고, 규율이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고. 박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오늘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군기가 무엇인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께서 저를 모욕한 저에게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분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야. 예, 사단장님.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박하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존중하고 섬기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강함을 배우겠습니다. 이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일이 내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이 기회를 주셔서. 저녁 무렵 할머니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정문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도윤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아쉬워했다. 할머니, 자주 편지할게요. 그리고 다음 휴가 때는 제가 집에 갈게요. 그래, 몸 건강히 잘 지내고 훈련 열심히 해서 훌륭한 군인이 되어라. 할머니는 손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여 주었다. 이준호도 정중히 인사했다. 순애 누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누나 덕분에 우리 부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내가 이 부대를 참 잘 이끌고 있구나. 태환이 오빠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언제든 편안히 찾아오십시오. 우리 부대의 문은 항상 누나께 열려 있습니다. 박하린이 마지막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감사가 어려 있었다. 할머니,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박하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아가야, 이제 됐다. 내가 변한다는 걸 할머니가 알 수 있어. 앞으로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강한 거다. 기억해라.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에 박하린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버스가 도착했다. 할머니가 버스에 오르며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자 정문 앞에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로 배웅했다. 그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할머니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특히 그 젊은 여군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 그날 이후 부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박하리는 징계를 받았지만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일주일 후 또 다른 면회객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80대의 할아버지가 손자를 만나러 온 것이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는 모습이었다. 박하린이 정문 근무를 서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할아버지. 면회 오셨나요? 박하린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정중하고 따뜻했으며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네, 손자 김영우를 보러 왔습니다. 성함과 관계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하린은 할아버지를 위해 의자를 가져다 드렸다. 그리고는 신속하고 친절하게 면회 절차를 진행했다. 추운 날씨에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실까요? 박하린의 세심한 배려에 할아버지가 감동했다. 고맙습니다, 하사님.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니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병사들도 놀랐다. 박하린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다. 이병 김민수가 중얼거렸다. 하사님이 정말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상병 이재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께서 정말 큰 가르침을 주고 가셨어요. 박하린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변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마음만 바뀌면 되는 일이었다. 도윤도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더욱 성실하고 의미 있는 군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최도윤, 예. 훈련 태도가 정말 좋아졌구나. 동기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 교관의 칭찬에 도윤이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동료들도 도윤의 변화를 느꼈다. 도윤아, 뭔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은데? 더 의욕적이고 적극적이야. 할머니를 뵙고 나서 더 확실한 목표가 생겼어요. 어떤 목표?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군인이 되는 것이요.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동료들이 감동했다. 정말 멋진 목표네. 우리도 그런 군인이 되자. 그래,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잊지 말자. 부대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할머니 한 분의 방문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다. 이준호는 오늘의 일을 계기로 부대 내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가족 존중의 날이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장병들의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홀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등 어려운 환경의 가족들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가족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준호의 설명에 모든 장병들이 깊이 공감했다. 가족의 사랑과 희생이 있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가족 존중의 날 행사가 열렸다. 할머니도 다시 참석했다.
이번에는 정문에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김순애 여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박하린이 가장 먼저 달려나와 인사했다. 할머니는 그녀의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아가야,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 할머니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박하린의 진심 어린 인사에 할머니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분위기였다. 할머니는 다른 가족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손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다른 할머니가 말했다. 서로 고생이죠. 하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니까 보람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힘들어도 아이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해요. 가족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다. 행사가 끝난 후 이준호는 할머니와 개인적인 대화 시간을 가졌다. 순애 누나,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다.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든든하겠어. 할머니의 말에 이준호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누나 덕분입니다. 그날 일이 우리 부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냥 손자 보러 온 것뿐인데. 아닙니다. 누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태환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태환이 이야기. 할머니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다. 형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군인은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 부대가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다. 준호야, 내가 그걸 잘 실천하고 있구나. 할머니와 이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두 사람 모두 김태환 중령을 그리워하며 동시에 그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도윤이 전역할 시기가 다가왔다.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나가는 것이었다. 저녁식 당일 할머니가 다시 부대를 찾았다. 이번에는 손자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였다. 최도윤, 2년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준호가 직접 저녁 증서를 수여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도윤은 깊이 인사했다. 2년간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 저녁식이 끝난 후 할머니와 도윤은 함께 부대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처음 신병으로 들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도윤아,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잊지 않고 살겠어요.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군대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해라. 특히 약한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해라. 네, 할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박하린도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이제 그녀는 중사로 진급해서 신병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도윤아, 저녁 축하해. 그리고 할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 고마워요, 중사님. 중사님도 후배들을 잘 가르쳐 주세요. 물론이지.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후배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어. 박하린의 말에 할머니가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도윤이 전역한 후에도 할머니의 이야기는 부대에서 계속 전해졌다. 새로 들어오는 신병들에게도 항상 들려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었다. 박하린은 이제 원사로 진급해서 교육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 그녀가 교육하는 모든 후배들은 시민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해지는 겁니다.
그녀의 말은 수많은 후배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이준호는 이제 대장으로 진급해서 더 큰 책임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그는 다른 부대에도 가족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정책을 만들어 정군에 전파했다. 도윤은 전역 후 사회복지사가 되어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군대에서 배운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을 사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는 80살이 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며 가끔 도윤이 보내주는 편지를 읽으며 흐뭇해하고 있다. 도윤의 편지에는 항상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할머니, 오늘도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고 약한 사람을 보호했습니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그런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진다. 자신이 평생 실천해온 가치들이 손자를 통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강한 군대는 약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때로는 작은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할머니는 지금도 시골집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가르침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도윤을 통해, 박하린을 통해, 이준호를 통해,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평범하지만 위대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난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 김순애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따뜻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할머니의 가르침처럼 말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작은 친절이나 이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순간들,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변화시킨 경험들,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